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청소년 교육 상담학과 진로 및 취업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3학년도 1학기가 시작한 지도 상당히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죠. 여러분들에게 저희 학과를 진학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로 및 취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뭐 저만 찍는 건 아니고요. 그 여러 선배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진로와 취업을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계획이에요.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차는 1부 나는 대학에서 진로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2부 전공 세부 분야의 인재 양성 유형별 취업 준비. 그래서 전공 세부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갈 만한 것들을 몇 군데 선배들이 얘기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첫 번째 1부에서는 나는 대학에서 진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나는 왜 명지전문대 청소년 교육 상담학과에 진학했을까? 그 다음에 나는 미래 진로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어쩌면 좀 현실적인 부분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전문대학에서 1년, 2년, 저희 이제 2년 끝나고 심화 과정을 하고 있지만 이게 빠르게 준비를 미리 먼저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준비를 해놓고서 시작을 해야지 다 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많이 늦어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잘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청소년 관련 기관도 방문하고 그곳에서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될지를 먼저 탐색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2년의 과정, 길게는 4년의 과정에서 현장에서 필요로 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잘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중간고사도 보고 이러면 이제 학과에 대한 어떤 자신에 대한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학과 공부가 괜찮을까? 나한테 이게 잘 맞는 걸까? 뭐 이런 생각들 또 하겠죠. 그 다음에 이 학과를 졸업한 후에 전망은 어떻지? 내가 전공을 살린다면 이런 것들이 내 적성과 맞을까? 뭐 하는 부분. 그다음 내가 졸업한 후 하고 싶은 일이 과연 뭘까?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진로 면담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그때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물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진학하면서 확고하게 준비를 생각해 왔던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그러기 때문에 이건 아마 각자 개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아마도 그 여러분들이 내가 왜 정말 여기를 진학했지? 라는 그런 어떤 되물음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조금 곰곰이 더 아마 성찰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흔히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진로 결정을 할 때, 내가 잘하는 거에 하는 것을 하는 게 좋을까?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좋을까? 물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가장 베스트는 뭘까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최상입니다. 그럼 최악은 뭘까요? 내가 잘 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모르겠던 거. 그래요. 이런 것들일 때는 어쩌면 뭐 이 부분들은 뭐 이제부터 좀 찾아보겠다 고 하면서 열심히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잘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하면 최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간혹 이제 실수하는 것, 그 선배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잘해야지만 그 직업 세계에서 이것을 우리 흔히 말로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되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잘 못하는데 내가 좋아만 하기 때문에 한다. 이러면은 그거는 아마 수입도 잘 없고 잘 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무엇인가 내가 직업으로 잡으로 삼아서 이거를 해나갈 때는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가 돼야 되고 전공 분야에서의 전문성이라는 것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 교육 상담학과에 오면 이러이러한 진로들이 있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는 단순히 여가 및 취미 활동이 아니라 이 부분에 조금 내가 더 잘하는 것, 잘 해야 되는 것, 잘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더 위주로 찾아야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는 답이 없다. 그래서 물론 좋아하는 것들을 잘 연마해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걸로 삼는 것 최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대학에서 찾아야 될 부분들은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하는 것들을 좀 위주로 해서 전문성을 향상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로 결정은 이제는 이제 앞으로 대학에 과를 물론 저 청소년 교육 상담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전부 다가 상담사가 된다거나 지도사가 되거나 평생교육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밖에 다른 곳으로 편입한다거나 또한 진학한다거나 또 그 밖에 뭐 다른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안에서 2년간 또 길게는 4년간 여러분들이 관련 분야 전공들을 좀 하면서 탐색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좀 한번 해볼게요. 나는 미래의 진로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미래 진로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진로일 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써먹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 비전을 위한 어떤 준비 이런 것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전공 학습하고 계시죠? 관련 자격증 취득. 물론 이제 관련 자격증은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 지도사하고 상담사, 평생교육사 이런 국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자격증 외에도 여러분들이 대학에서는 뭐 운전면허증이랄지 아니면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이랄지 요즘에는 뭐 각종 관련된 있는 여가 레크레이션이나 뭐 이런 각종 자격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의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 직업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이제 자원봉사나 각종 활동 참여.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이 되게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대학에서 이제 근 17년 정도를 좀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쭉 많은 학생들을 봐왔는데요. 취업을 잘하거나 실제 현장에서 능력을 잘 인정받는 친구들은 주로 그곳에서 발런티어로서 각종 활동에 많이 참여했던 경험들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단순히 공부만 잘해갖고 나갔을 때는 사실은 이론적인 측면들은 좀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실천적인 면, 내 행동의 현장에서의 할 수 있는 직무나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원봉사나 각종 활동 이런 것들을 참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었죠.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자기 주변 지역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이 부분들의 자원봉사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부분들을 물론 그것에 꼭 취업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해봐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직업을 내가 가질 것인지 이 진로가 적절한지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위에 여러분들 선배들이죠. 2020학번부터 21학번, 22학번 이 선배들이 사실 진로에 대해서 되게 방황하는 것을 되게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1, 2년간 코로나로 현장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게 정말 맞을까 하는 그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좀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실제 맞부딪히고 또한 이런 그러려면은 이제 그런 자원봉사나 각종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업 능력을 습득을 해야 되는데 직업 능력에는 이제 여러 가지 대화
하는 방법, 의사소통 능력, 그 밖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나 뭐 이런 각종 우리가 학교에서도 하고 있죠. 전공 기초 능력 이런 것들을 습득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교과로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별 활동이나 팀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잘해서 이런 우리들에게 맡겨진 이런 과업을 잘 완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들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직장 생활이나 삶을 살아나갈 때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직업 능력 습득하는 거요. 그 밖에 제가 이제 많이 강조하는 독서. 예, 우리 독서 토론회도 있죠. 우리 독서 책을 좀 많이 읽고 교양을 쌓거나 견문을 넓히는 것이죠. 그 밖에 이제 여가 생활, 그다음 체력 단련 등등등등.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정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체력 단련이나 여가도 진로랑 관련돼 있나요? 물론이죠. 여러분들이 진로를 무엇인가 어떤 일이든 간에 체력적인 것들이 정말 다 갖춰져야지만 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가 생활도 여러분들이 어떤 여가 생활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청소년들하고 우리 학습자들하고 한번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데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 컨텐츠로 잘 활용될 수 있습니다. 뭐 독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삶의 경험이 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잘 만약에 못하고 있다. 뭐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학기 중에는 이 부분이 좀 어렵다 그러면 방학 계획을 잘 세워서 이 대학교에서 그렇게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에 딱 한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천입니다.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three well이라는 얘기들도 했었죠.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잘 보고 잘 행해라. 제가 여러분들이 꿀팁으로 좀 대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 번째 실제 잘 보고 듣고 했던 정보들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할 일들을 세운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콘을 이렇게 실행 아이콘을 여기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거는 한번 눌러야 되죠. 그렇죠? 이걸 만약에 하지 않으면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 이후에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다 마치고 여러분들이 만약 취업을 한다거나 기타 진로를 정할 때는 여기에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은 이 실천을 얼만큼 했는가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꾸준하게 이렇게 실천을 해 나가는 작업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이죠. 각자 설정한 진로 계획을 평소 이제 잘 볼 수 있는 것에 이렇게 붙여두고 이를 실천하는지 점검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7가지 습관이나 여러 사람들의 그 스토리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자신을 꾸준하게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내가 실천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 공자 유명한 우리 선생님 대스승이시죠? 예, 이 공자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들으면 잊는다, 보면 기억한다, 행동하면 이해한다. 물론 우리 이 말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듣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까먹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때 봤던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인상 깊게 기억할 수 있죠. 근데 이것에 덧붙여서 행동을 하게 되면 이건 몸이 기억합니다. 이런 보고 들은 것들은 금방 잊어버릴 거 망각에 따라서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처럼 우리가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이 부분들을 거의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행동으로 이해하면은 우리가 행동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나요? 내가 한번 예전에 자전거를 탔어요. 자전거를 타보면 이 자전거를 탔던 그 습관이나 관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나요? 그게 늘 자기에게 남아서 이것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우리가 행동으로서 습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에 외국어나 기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내가 까먹은 것 같지만 다시 그 상황에 닥치면 그 부분들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일종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일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분야에서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최소 투입해야 하는 시간이 최소 1만 시간은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시간을 계산해 보세요. 전문대 우리 2년을 기준으로 하면 1년에 약 5,000시간을 일을 해야 돼요. 1년에 5,000시간이면 하루로 치면은 13.69시간. 그러면 여러분들이 밥 먹고 자고 뭐 이런 것들을 빼면은 거의 아마 매일매일 이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그 공부만 죽으라고 그러고 해야 될 거예요. 13시간을 아마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너무 빡빡하다는 생각이 들죠. 만약 전공심화를 4년제를 졸업한다라고 했을 때는 1년에 약 2,500시간. 그러면 하루로 치면은 6.8시간, 그러면 7시간 정도네요. 7시간 정도면은 하루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 보통 근로자들이 8시간을 일하거든요, 하루에. 그러면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학업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학기 중에는 수업을 하잖아요. 하루에 뭐 적게는 5시간, 6시간, 3시간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에다가 플러스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이런 시간들을 꾸준하게 가져간다면 이렇게 1만 시간을 도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러분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는 이렇게 시간을 잘 활용하고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여러분들 대학 시절에 치밀한 시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 시간, 우리 이제 졸업생들이 가끔씩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대학 시절이 너무 좋았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요. 그때 시간을 내가 여기 잘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제 파킨슨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어진 시간만큼 우리가 일을 연장한다는 거.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독서 과제 시간을 연장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교수님 이거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없는 걸까요? 아니 근데 그거는요. 우리 사람들이 막 일주일을 연장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간 연장된 만큼 시간들은 그거를 그대로 잘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시간만큼 일을 늦춰줄 뿐이지 더 잘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활용하는 습관을 기르는 거, 그다음 기다리는 시간, 그다음 틈새 시간을 잘 활용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학교 오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남아있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 학교 통학 시간에 우리 학생들 평균 1시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은평이나 서대문, 마포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지 않은 학생들은 거의 1시간 가까이 통학 거리가 되거든요. 뭐 더 많은 학생들은 2시간, 3시간도 이렇게 왕복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시간에 책을 읽고 그밖에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뭐 책이 우리 오프라인으로 이제 그런 이 책뿐만 아니라 전자독서, 도서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책들도 읽어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귀에 이거를 좀 들으면서 오가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습관을 기르면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제가 스톱워치, 모래시계를 저희 연구실에 갖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모래시계를 좀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모래시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 이게 시간이 참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시간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이거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얼마나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 시간만큼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일을 하는가? 근데 우리가 이제 목적이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하다가도 이게 이제 방향이 잘못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독서 과제로도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사이먼 사인에게 책을 좀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에서는 내가 뭐 하지?
어떻게 할까? 왜? 그 다음에 왜 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 내가 왜 이 일을 할까? 이 일을 한다는 목적이 분명해지면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이것을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사이먼 사이넥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좀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공 분야별 취업 준비 사항입니다. 총 3명의 우리 여러분들의 졸업 선배들이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전해줄 겁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는 대학원 전공 심화를 졸업해서 숙명여대 대학원에 진학했던 김혜교 선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전공 심화를 졸업해서 청소년 지도사로 취업한 이명호 선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청소년 지도사인데 김보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벌써 6년간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우리 선배입니다. 이 사례들을 여러분들 잘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어떠한 꿀팁을 주고 있는지, 어떤 준비들을 어떻게 했는지, 이 일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나도 어떤 부분들을 해나가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전문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에 19학번으로 입학을 해서 23학년도 2월에 졸업을 했고요. 바로 대학원에 들어가서 지금 석사 1학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원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세부 전공은 상담 및 생활 전공이라는 그러한 전공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대학원에 가게 된 계기는요, 2가지 정도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학업적으로 흥미가 있었기도 했고, 또 제가 그 분야, 상담이나 교육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4년 동안 배웠던 걸로는 제가 아직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학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상담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4년 학교를 다닌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격 또한 그렇고요. 능력 또한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제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공부를 더 해서 능력과 자격을 키울 조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학원 진학을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인데요. 저는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먼저 제 목표를 분명히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계획서 작성을 조금 준비를 했었어요. 어느 대학원에 가든 연구계획서 내지 학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저는 그 연구계획서의 주제를 그러니까 자기가 석사 논문을 어떻게 작성을 할 건가에 대한 계획서예요. 저는 그 계획서를 이제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보이는 역전이 현상을 중심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 연구계획서는 대학원 진학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는 면접관, 즉 교수님들이 많이 확인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다음은 학점인 것 같습니다. 학점 또한 실제로 이제 대학원 면접에서 교수님들이 언급을 하셨던 정도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 학점 같은 경우에는 4점이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학업 수행을 굉장히 성실하게 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는 영어 면접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대학원들은 제가 알아봤을 때 영어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면접 준비를 저는 안 했지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드리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명지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를 모두 붙었는데요. 명지대학교는 따로 영어 면접을 보지 않았고요. 이제 숙명여자대학교에서는 영어 면접을 진행을 했는데 영어로 이제 대화하는 그런 면접은 아니고요. 한 바닥 A4 용지 한 바닥 정도 반쪽 정도 되는 그런 논문 아티클을 주고요. 그 아티클 원문을 이제 영어로 읽고 해석하는 것을 줍니다. 그 면접장에서. 그래서 근데 다른 학교들도 알아보니까 다 그렇게 면접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면접을. 그래서 그런 준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대학원 진학 후 되돌아보니 어떤 점을 학부 시절에 더 준비하면 좋았을지. 첫 번째로는요, 학점 관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학점 관리가요, 단순히 학점을 잘 받는다라는 개념에서 끝난다기보다는요, 학업 수행을 성실하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입학을 해보니까요, 저희 학교 커리큘럼이 상당히 잘 짜여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담이나 지도 부분에서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편인데요. 저도 석사에 입학을 할 때 좀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수업 내용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 걱정을 정말 많이 했죠. 근데 저희 학교 커리큘럼이, 그러니까 저희 학교 그런 전공 내용들이 물론 교수님들이 정말 출중하시게 가르쳐 주신 것도 있겠지만 석사 강의를 들을 때, 상담 관련 강의를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웬만하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부 때 수행을 열심히 학업 수행을 하면 대학원에 와서도 어려운 내용은 크게 없다. 물론 관련 학과에 갔다는 가정 하에요. 그러니까 저희 청소년 교육 상담 학과랑 관련된 학과를 갔다는 전제 하에 이제 어려웠던 그런 상담 관련 내용들이나 지도 관련 내용들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이나 이제 학교에서 주어지는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사실 대학원에 입학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결심이에요. 근데 그 결심을 한 번에 그냥 한순간에 판단으로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대학교에 다니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이제 다양한 그런 어떤 축제, 다양한 활동, 다양한 실습들을 하면서 거기서 경험을 쌓아나가고 내가 이걸 전문적으로 배우는 게 맞겠다라고 할 때 대학원을 진학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교수님들하고 지속적으로 컨택하고 지속적으로 면담을 가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원 진학이 좀 막연했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교수님들이 실제적으로 정보를 많이 주시기도 하고 사실 선배님들이잖아요. 대학원에 있어서는 선배님들이신데 정보를 정말 많이 주시기도 하고 또 많이 도와주시기도 해서 입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과의 지속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준비했으면 좋았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 다음은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관련된 그런 전공 지식들에 대해서 책을 조금 많이 읽고 관련 학술지나 학위 논문을 읽어보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들어가기 전에 학부 시절 때 이제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미리 좀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해놓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격증을 많이 따놔라 라는 것을 정말 정말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격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청소년 지도사, 평생교육사는 당연하고요.
이 외에도 이제 청소년 상담사 3급 그리고 직업 상담사 이런 것들을 저는 다 취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취득을 학부 때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된다. 대학원에 와서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다른 일을 하더라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꼭 자격증, 학과에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자격증들은 꼭 취득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과 재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어떤 분야, 그러니까 저희 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던 대학원을 가든지 간에 저희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해 나가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학문 공부에 끝은 없고 또 취업을 하더라도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자신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니까요. 저희 이 청소년 지도, 청소년 상담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명지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와 전공심화 과정 모두 마친 17학번이자 21학번 이명호라고 합니다. 저는 2022년 7월에 우연치 않은 기회로 시립 강북 청소년 센터 난나에 입사를 하게 되어서 청소년 사업팀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근무하던 중에 오승훈 교수님의 연락을 받고 오승훈 교수님께서 후배님들에게 제 얘기를 전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총 5가지 내용에 대해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고 여러분들의 쉬는 시간 보장을 위해서 짧고 굵게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제 근무처와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는 지금 시립 강북 청소년 센터 난나의 청소년 사업팀에서 근무 중이고 담당 업무는 제6대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서울시 연합캠프 유스핑, 자치기구 연합활동 남나끼리, 그리고 강북구 지역사회교류 캠프, 청소년 금융 프로그램 돈워리, 마지막으로 청소년 전용공간 관리 및 운영을 맡고 있네요. 이처럼 저희가 청소년 사업팀이라고 해서 한 분야를 도맡아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여러 방면에서의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 분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넘어갈 건 두 번째는 제가 청소년 지도사가 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니 청소년 시기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이고 그런 청소년과 성장하고 현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일을 제가 업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다면 스스로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청소년 지도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변에서의 반대 물론 심했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다들 반대를 하는 사람도 몇몇 있지만 따지고 보면 결국 제 인생이고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한 각오와 다짐이 있고 이곳에서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청소년 지도사가 되어서 저희 추후에는 필드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 주제인데 세 번째는 청소년 지도사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느냐 이 내용의 질문을 받고 조금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하지만 교과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학과 수업 내용 되게 중요해요. 현장에서 많이 적용되는 사례를 제가 몸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점을 위해서가 아니라 추후에 본인이 청지사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을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에 만나게 될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업에 열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에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 거는 특색 있는 대외활동, 좀 차별화된 대외활동을 통해서 개인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대외활동을 하면서 정보를 획득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하는 것도
큰 자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외 활동 놓치지 말고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당장 옆에 앉은 사람 한번 쳐다본 후에 대외 활동 같이 시작하자. 그리고 시험 기간 아니더라도 오늘 학업에 열중하길 바란다라는 내용을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총재사가 되지 않더라도 무언가에 열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태도와 이런 자세들은 어디 가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주어진 업무를 되게 잘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주제인데 저희 네 번째는 청소년 지도사가 되어보니 어떤 점을 더 준비하였다면 좋았을까요에 대한 답은 명백합니다. 세 번째 주제가 좀 이어지는데 결국 이 사회가 경쟁을 통해 원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소년 지도사로서 경쟁하기 위해 가지고 있어야 될 무기가 꼭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번 7차 청소년 기부 정책 내용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뭔지 아시겠죠? 미디어잖아요, 미디어. 그렇다면 미디어와 관련된 능력치를 키울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아니면 사업 기획이나 진행은 누구나 다 맡아서 이끌어갈 수 있지만 나만의 특기를 살려서 이제 뭐 하다 경제나 홍보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촬영, 사회 참여 그리고 4차 산업 이런 것들을 좀 융합하여 진행한다면은 청소년들에게 유일무이한 존재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거를 내가 프로그램 진행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를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찾기 위해서 충분히 저는 개인적으로 놀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놀아야 된다는 의미는 새로운 문화를 항상 접하고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두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주제는 학과 후배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네요. 여러분들 20대 초반이잖아요. 20대 초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쉽게 말하길 참 즐겁고 가장 인생에서 꼭 뭐 좋을 때다라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누구보다 걱정과 불안을 꽁꽁 싸매가면서 살아가고 있겠죠. 그러나 저희 오승근 교수님 비롯해서 청소년 교육상담학과 학과 교수님들 그리고 저를 비롯한 현장에 계신 선배님들이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고 나아지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으시고 무엇이든 좋으니까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대외 활동을 하고 싶으신데 생활비 충당이 걱정이라서 아르바이트만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대외 활동하면서 대외 활동한 시간만큼의 활동비 지급되는 사업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정보를 대외 활동 사이트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기관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저희 센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작은 내용 하나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각인되었길 바라면서 저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귀 기울여 주신 데 감사드리고 이후에는 온라인이 아니라 활동 현장에서 직접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명지전문대 청소년교육복지학과 1호학번 졸업생 김보빈입니다. 저는 현재 인천 서구에 위치한 서구청소년센터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6년째 방과후 아카데미 담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역 내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활동, 복지, 보호 등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학생의 가장 큰 숙제이죠. 바로 취업입니다. 저 또한 취업의 선택길에서
주저하지 않고 방과후 아카데미를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청소년 지도사 실습과 방과후 아카데미 실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방과후 아카데미의 가장 큰 메리트는 아이들과 오랜 시간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의 변화와 함께 청소년 지도사도 함께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최대 2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욕구와 보호자의 욕구를 이제 캐치를 하고 이제 실무자의 능력에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했기 때문에 이 점이 가장 큰 메리트였고요.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아이들이 주는 웃음과 행복,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청소년 지도사가 받는 스트레스를 많이 다운시켜준다는 점이 가장 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6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나가시고 들어오시는 과정이 반복이 되었는데요. 일단은 채용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 이유를 이제 많은 선생님들과 논의를 해봤는데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오해가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오해는 방과후 아카데미 출퇴근 시간이 늦다 보니까 오후에 할 수 있는 나의 삶이 없다 라는 가장 큰 의견이 많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운동도 되게 좋아하고 자기계발도 되게 좋아해서 오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오전에 일찍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9시에 일어나서 이제 운동을 갔다가 씻고 출근을 하면은 좀 더 아이들과 만났을 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워라밸을 즐길 수 없다라는 것들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큰 오해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약속이 있거나 아니면은 긴급하게 집을 가야 할 때 조퇴, 연차, 지참 등 사용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같은 거를 가려면은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교육 기간도 있지만 개인적인 교육 때문에 연차를 한 2, 3일 정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정이 있어서 친구들과 놀러 가고도 싶잖아요. 그러면은 관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자유자재로 연차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해서 아이들이 늘 있다고 해서 나의 워라밸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는 약간의 큰 오해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강제적인 업무 연장. 이제 8시나 9시에 퇴근을 하고 학부모님들 퇴근 시간 때문에 연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실무자들의 워라밸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운영지원단에서는 예산 자체에 통신비를 세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기관에서도 이제 명함이나 안내를 할 때 실무자들의 개인 연락처를 이제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업무폰을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플러스, 그러니까 일명 오픈 채팅방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퇴근 이후에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금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오해를 가지고 있다. 방과후 아카데미를 가고 싶은데 이런 점이 조금 걱정된다 하는 점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황금마이크가 찾아간 곳은 인천 서구의 한 청소년 센터입니다. 오후 3시가 지나면 아이들이 하나둘 도착하는데요. 이곳에서 아이들은 복권기금이 지원하는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 서구 청소년센터는 2006년 4월 방과후 아카데미를 개관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교과학습 지원 활동과 전문 체험과 자기개발 활동 등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이커스 코딩 수업 시간입니다. 3D 펜을 이용을 해서 이런 간단한 장난감을, 태엽 인형 장난감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딩 수업.
3D펜으로 직접 물건을 만들어 보면서 그 원리를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하게 하고요. 아이들의 창의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업을 통해 아이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방과후 아카데미 다니니까 친구들도 더 많이 사귄 것 같고 학교에서 못하는 거랑 집에서 못하는 것도 자주 해봐서 너무 좋아요. 방과후 아카데미를 다니기 전에는 제가 좀 소극적이었는데 여기를 다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저녁 7시에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 지도하에 스쿨버스를 타고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하게 된답니다.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어느덧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근무를 하면서 제가 성장한 것들인데요. 예전에 대학교를 다녔을 때 저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바로 할 거야. 그냥 단순히 아이들이 좋아서 아이들을 웃기게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이 강한 청소년 지도사를 꿈꿨다면은 아이들과 한 해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나의 역량이 저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고민을 하는 시간을 조금 많이 가지는 청소년 지도사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선생님, 저 학교에서 친구랑 문제가 있는데 이 친구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친구들이 싫어하는 행동,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상담을 해주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있었고, 일단은 저의 주 장점은 영상 편집이나 다양한 체험들을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선생님 해봤으니까 너희도 한번 해봐, 너희한테도 좋을 거야가 아니라 내 아이들이, 내가 지금 지도하는 아이들이 사는 시대는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이 시대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장점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이거를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성장을 하는 계기였고, 어른으로서도 그냥 단순히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모두에게 이득이겠지,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하는 성장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활동팀에서는 그냥 단순히 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을 한다면은 방과후 아카데미는 나 자신도 성장하고 40명, 20명의 아이들도 성장을 한다는 것을 조금 인지하는 좀 성숙한 청소년 지도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제 인터뷰가 여러분들께 얼만큼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 진로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숙한 청소년 지도사, 그 다음에 좀 더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청소년 지도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서구 청소년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담임 김보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얘기 잘 들으셨나요? 선배들의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진로 준비를 위한 사항들인데요.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전공 학습, 이런 것들 좀 잘 해야 되겠죠.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지도 방법, 이런 것 등등등,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에 대한 학습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컴퓨터, 레크레이션, 운전, 면허 등등등. 그다음에 현장 경험, 자원봉사, 서포터즈 각종 활동에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특기나 장점을 개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소 다양한 분야의 관심과 취미, 여가 생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짧은 시간들이라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상세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나중에 조금 더 많은 선배들을
가까운 곳에서 실제로 좀 보면서 대면하면서 여러분들 진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더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교육 상담학과에서는 재학생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응원합니다. 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